이번 시간에는 262페이지 분계 연습 72번부터 분계 연습을 먼저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의 보전을 위하여 주식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했습니다. 5주가 한 주가 된다는 거죠. 5분의 1이네요. 예, 그러면 이건 이제 무상감자가 되겠습니다. 주식 5주가 한 주가 되니까 감자전 당사의 자본금은 자본금이 2억 과 2월 결손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결손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 1억 5천만 원을 주주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주주가. 그래서 5주를 한 주로 병합을 하게 되면은 자본금이 얼마가 되느냐면요. 주식 수가 2만 주인데 2만 주를 5로 한번 나누고 있어. 5분의 1이니까 2만 주 나누기 5 하게 되면은 4천 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본금이 얼마가 줄어드냐면 2만 주에서 4천 주가 되니까 16,000주만큼의 자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16,000원 곱하기 액면금액이 10,000원이니까요. 1억 6천이죠. 10,000원 곱하기 16,000원 하게 되면은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2억 원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로 감자하게 되면. 자,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72번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72번의 분계는 차변의 자본금이 4천만 원 남기고 없어지는 거니까 1억 6천만 원의 자본 감소가 발생하고요. 대변에 2월 결손금이 없어져야죠.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무엇으로 기록하느냐? 대변에 감자 차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자본금이 자본 감소에 해당이 되고요. 대변의 감자 차익과 2월 결손금은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 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을 감자를 통해서 무상 감자를 통해서 2월 결손금을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2월 결손금이라는 것은 단기 순손실이 되겠죠. 손익이 나빠지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단기 순손실은 자본에 뭐로 와요? 미처분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미처리 결손금이 차기로 2월 되면 2월 결손금이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 2월 결손금의 출발은 단기 순손실인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손실을 보전 정리하려면 우리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감자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72번이 바로 주주들이 5분의 1로 감자해서 2월 결손금을
해결하는 그러한 회계상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3번. 자, 새로운 회계 처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전혀 해보지 않은 문제들이죠. 자, 73번. 무상증자를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무상주 4천주를 발행했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주주에게 그냥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뭐냐?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이제 우리가 감자 차익이라든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든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그 자본잉여금에 지금까지 열거한 그거 말고 기타 자본잉여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소시킵니다.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죠. 4천주. 액면가가 5천 원이니까요. 4, 5, 20 딱 2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 2천만 원. 자, 기타 자본잉여금 자본 감소죠.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자본이죠. 자본잉여금.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감소가 되겠고 대변은 자본금은 자본금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증가하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그러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본거래가 73번까지로 끝났군요. 다음은 74번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분계연습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당사는 신한금융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의 60%씩을 적립하고 적립액의 1%는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금 부담금 3천만 원과 적립 수수료 3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해야 될 부분은 부담금 3천만 원, 수수료 30만 원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한 것을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부담액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죠.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는 신한금융 금액은 3천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한국은행이고요. 수수료 포함해서 30만 원이 이체가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은 뭘로 인식해야 되느냐?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 수수료는 퇴직 급여와 관련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이 수수료 비용이 이 퇴직연금 부담금이 생산직 사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판매 관리직 사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를 따져서 그 수수료 비용이 생산직 사원분은 제조원가로, 그 다음에 관리직 사무직 사원들의 퇴직연금이면 판매 관리비로, 생산직은 500번대, 판매관리직은 800번대로 해야 되는데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판매관리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00번대로. 근데 여러분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면요, 이렇게 애매하게 내지를 않습니다. 이 퇴직연금 부담금이 생산직에 얼마, 또 사무직에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자산은 생산직, 사무직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수수료는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반반이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800번대로 15만원, 그 다음에 제조원가 500번대로 15만원, 이렇게 반반씩 하시면 됩니다. 비용 발생 되겠습니다. 다음에 7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5번 퇴직연금 문제죠. 퇴직연금 자산의 이자 30만 원이 입금이 되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한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자산의 이자 30만 원이 입금이 되면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나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3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걸 뭘로 인식하느냐? 퇴직연금 운용을 해서 거기에 이자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수익일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이자 30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 이자 수익.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수익.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자 수익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거래처가 신한금융으로 거래처를 정리해야 되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몇 번 문제죠? 75번. 이자 수익으로 안 하고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수익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네. 자, 좀 뭔가 이자 수익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자, 퇴직연금 운용수익입니다. 운용수익. 이것도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수익 발생이고, 이자 수익도 수익입니다만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별도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퇴직연금 운용 수익. 네. 이거 알아두십시오. 자, 7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 퇴직연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상사는 퇴직연금 부담금 150만 원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이 150은 제조 부분이 100만 원, 관리 부분 사원에 해당되는 게 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정 기여형의 퇴직연금 불이백은 부담금이라고 하죠. 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의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죠. 아까 확정급여형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부담액을.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부담금을.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 부분, 관리 부분을 나누어서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OXX 500번대로 100만원 비용 발생하고요. 또 차변에 또 퇴직급여 8XX 800번대로 50만원 비용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네요.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이다. 자, 77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사무직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명세는 다음과 같다. 1200만 원이고요. 퇴직금이.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거 원천징수한 거죠. 예수금이죠. 그리고 차감 지급액은 어떻게 지급했나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네요. 그래서 이게 보통예금이죠. 차감 지급액이 40만 원은 예수금이고 퇴직급여는 1200입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홍길동 씨의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0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내역은 없다. 예.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뭘로 해야 돼요?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야 되겠네요. 단기에.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냐? 1200 중에서 1000만 원이 나머지죠. 그게 퇴직급여 단기의 비용은 1000만 원. 자, 이제 대변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의 예수금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이죠. 40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은행은 한국은행 116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 1200, 대변 1200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자, 다음은 78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78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생산직 직원 김수연의 퇴직 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과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4,900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한다. 자, 지금 퇴직금이 얼마 나가냐면 2,600만 원이 나갑니다. 회사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 연금계좌에서 600만 원이 나가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4,900이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2,600을 상계 처리해야죠. 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2,600만 원. 대변이 보통예금 괄호 열고 한국은행에서 2천만 원 출금되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이죠. 신한은행, 신한금융 여기에서 600만 원 출금되고 원천징수는 없는 걸로 하자. 생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부채 감소 2,600, 대변의 자산 감소 2,600,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직금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79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5년간) 근속한 영업부 사원 노성호 씨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 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어요. 자, 퇴직금 총액은 1,800입니다. 국민연금 전환금 회사 납부액 국민연금으로 퇴직금 중에서 200만 원은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겠다고 한 거예요. 예. 전세자금 대여액 500만 원. 전세자금은 퇴직할 때 갚아야 되겠죠.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노성호 씨에게 회사가 빌려준 돈입니다. 그러면 어디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이거 예수금이죠. 공제사항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 마지막 기초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1,000만원, 단기에 상기 외의 퇴직금 지급 내역이 없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퇴직급 총액 1,800 중에서 1,000만원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기하는 겁니다.
자, 차변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원 적어야 되겠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원 있습니다. 상계시키고 나머지 800만원은 단기에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모자라니까 단기의 비용은 퇴직급여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임종 단기 채권 500만원 대변에 퇴직금에서 공제해야죠. 주임종 단기 채권 500만원 퇴직금에서 빼고, 그 다음에 예수금 공제해야죠. 50만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전환금도 공제하고, 그러면 750을 빼면 얼마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을까요?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1800에서 750을 한번 빼볼까요? 퇴직금 1800에서 공제금액 750을 빼면 1050만원을 지급했네요. 네, 1050만원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노성호 씨의 퇴직금이 모두 1800인데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1000만원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800만원만 회사의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 다음에 대변은 지급한 돈을 기록을 하는데 1800을 다 지급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전환금 공제, 그 다음에 세금 공제, 그리고 주임종 단기채권 전세자금으로 빌려간 거 이거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해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임종 단기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아마 전표 입력할 때는 노성호 거래처 꼭 넣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80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역협회 일반 회비로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법정단체래요. 무역협회 회비. 그리고 오포정보협회 임의단체에 일반 회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세법상 처리로 분개해라. 회비인데 법정단체의 회비, 상공회의소 회비 같은 게 법정단체거든요. 이 법정단체의 회비는 세금 성격으로 이걸 회계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법정단체는 회비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상공회의소 회비나
이런 뭐 무역협회 하면서 법정단체다 이렇게 하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하고요. 임의단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니라 그냥 임의로 만들 수 있는 단체예요. 뭐 오퍼협회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번은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부금. 임의단체의 회비는 기부금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이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 20만원, 기부금 10만원, 대변의 현금은 30만원. 자, 이 문제를 정리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단체의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임의 단체의 회비는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임의단체 회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또 그냥 공과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단체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임의단체다 그러면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로 12만원 현금 지출하고 등록 관련 수수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등록세는 이게 세금과 공과금이죠. 세금이니까.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 등록세만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2만원을 12만원, 10만원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번은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12만원 등록세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10만원, 전부 다 판매관리비입니다. 전부 800번대 코드를 써야 되겠죠. 8XX 밑에 것도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22만 원 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82번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기부했다.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이 됐네요. 상품의 구입원가는 1,000만 원이며 시가는 1,200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타계정 대체 관련 거래인데요. 타계정 대체는 원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이 1,000만 원, 대변은 상품이죠. 그런데 적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요를 꼭 8번으로 코드로 입력해야 됩니다. 적요 8번 꼭 코드로 입력해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1,000만 원. 이 대변에 상품할 때, 전표 입력할 때 적요 8번을 입력하지 않으면 그 분계 틀려요. 손익계산서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적요 8번을 넣어줘야 매출원가에서 요 1,00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차변에 비용 발생 1,000만 원, 대변에 자산 감소 1,000만 원인데 타계정 대체 8번이라는 적요를 상품의 적요란에 꼭 넣어주시고요. 이 문제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타계정 대체 문제였습니다. 83번 문제 볼게요. 격리직원의 개정세법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 후 강의료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다음에 기타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은 일단 교육비, 교육훈련비가 얼마가 되느냐, 강의료 지급 총액이 교육훈련비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교육훈련비는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대변이 이제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이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가 4만 원이면서 지방소득세 별도라고 썼어요. 지방소득세 별도. 그러면 44,000원입니다. 예수금이. 44,000원 지방소득세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돈을 줬겠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입니다. 은행은 한국은행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지급은 45만 6천 원이 지급됐겠네요. 그죠?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타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이런 필요경비, 50만 원의 필요경비 30만 원이니까 60%를 필요경비로 본 거죠. 65, 30.
우리가 기타 소득 여러분들 배울 때 이런 강연료에 대해서는 60%의 필요 경비가 인정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에 30만 원은 필요 경비니까 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죠. 기타 소득 금액의 원천 징수 세율 20% 적용하죠. 강연료 20%. 그래서 세금이 4만 원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방소득세가 별도니까 4만 4천 원을 내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4만 4천 원을 공제한 45만 6천 원이 보통예금으로 지급됐다. 분계되는 내용은 뭐 필요경비나 소득 금액이 분계 사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84번 문제를 또 볼까요?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되어 있던 외환은행 정기 적금이 금일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500과 이자 100만원 중에 원천징수 14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대체하였다. 다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게 바로 선납세금이지 않습니까? 법인이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경우인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자산 처리할 때, 소득의 그 원천징수에 대해서 자산 처리할 때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얼마가 들어오냐면 원금하고 이자에서 14만원 빼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86만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14만원 빼고 600에서 14만원 빼면 586만원이죠. 이것이 보통예금의 입금이 됐습니다. 자, 원천징수한 것은 자산 처리해야죠. 그게 선납세금입니다. 14만 선납세금. 자, 이제 대변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금 거래처는 외환은행이고요. 500만원이죠. 그리고 100만원은 뭐예요? 이자 수익 100만원이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가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차변의 선납세금 자산 증가, 대변의 정기적금 자산 감소,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85번은 어떤 겁니까? 자, 85번은 당사는 전월 주식회사 제1상사의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해서 543만 원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받은 돈이 543만 원이 됩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항목이죠. 원천징수세액 7만 원은 선납세금입니다. 차변이고요. 대변에 500만 원은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다.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겠죠. 거래처는 제일 상사가 되는 거고요. 단기 대여금. 금액은 500만 원이죠. 이자를 50만 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50만 원. 차변합계 550. 대변합계 550이 되겠네요. 자, 86번 문제 볼게요. 보통 예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 10만 원, 전기의 미수 수익으로 계상해 두었던 금액이 8만 1,000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월분 이자 10만 원 중에서 원천징수 1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게 선납세금이에요. 또 자,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10만 원 중에서 14,000원이 제외되고 들어오니까 8만 6천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14,000원은 선납세금이다. 14,000원. 그러면 합이 10만 원이죠. 자, 대변은 뭐냐?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인데 전기의 미수 수익으로 계상해 두었던 것이 8만 1,000원이 있으면 우리가 미수 수익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수익으로 이미 본 거잖아요. 그래서 미수 수익을 일단 8만 1,000원 빼줍니다. 미수 수익은 지난해 결산 때 지난해에 경과된 이자를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수익의 발생 개념 과목이에요. 그러면 단기 이자 수익은 전기의 결산 때 수익으로 받던 8만 1,000원을 뺀 나머지 19,000원이 단기의 이자 수익입니다. 단기의 이자 수익은 19,000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87번까지 하고 분계 연습 마칠게요. 87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가 1억 원인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회사가 받은 거예요. 자산 수증 이익이죠. 증여받은 것을 수익으로 잡을 때 자산 수증 이익으로 대변에 인식합니다.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합니다. 취득세는 건물의 취득원가죠. 자, 차변에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1억 500만 원을 잡아야 돼요. 취득세까지. 대변은 자산 수증이익 1억 원. 그리고 현금. 취득세 현금으로 냈지 않습니까? 예, 현금이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이사나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으로 자산 취득으로 잡아주시고 시가로 취득원가를 잡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포함되면은 취득세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 1억 5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가는 건물의 가격은 자산 수익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시고, 취득세는 회사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했다 해서 대변에 현금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주 다양하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에 대한 전표 입력 연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8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